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오늘 음모론 한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진짜 음모론은 아니고요. 실은 저도 확인은 하고 있지만 확인 안 된 제가 추측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 풍산에서 현대로템에게 8천억 상당의 탄약을 납품하게 되었다고 공시를 했고 많은 기사들에서 그걸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한 탄약일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그걸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계약은 폴란드의 흑표 전차용 탄약 수출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볼수록 아무래도 그 계약이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 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에서 핀란드에서 쇠빙선 11척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미국이 핀란드에서 쇠빙선을 구매한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결론은 미국이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아닌 외국에서 건조하는 선박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을 보면 미국은 핀란드로부터 11척의 쇠빙선을 구매하게 되고 4척은 핀란드 현지에서 그리고 9척은 미국에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은 아주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서 군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운용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 현지에서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4척의 쇠빙선을 핀란드 현지에서 건조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말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결론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외국에서 함선을 도입하는 걸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핀란드로부터 쇠빙선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게 군함을 건조해주게 될 건지 이번 핀란드와의 쇠빙선 계약으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선박은 우리나라 현지에서 그리고 일부 선박은 미국 현지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군함은 쇠빙선과는 다릅니다. 솔직히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쇠빙선은 생각보다 건조하기 힘든 배가 아닙니다. 쇠빙선은 배의 함수에만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함선이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함선의 함수만 제작해서 미국에 보내주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손쉽게 건조할 수 있는 함선입니다. 그러나 군함은 다르죠. 쇠빙선에 비해서 훨씬 건조하기 더 어려운 함선이고 그래서 건조에도 오래 걸리는 함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쇠빙선과 달리 군함은 미국 현지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보내주는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결론은 존스법 같은 걸 전혀 바꾸지 않아도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함선을 미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미국과 핀란드의 쇠빙선 계약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식에서 트럼프는 핀란드가 미국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 계약이 끝나면 미국이 핀란드보다 쇠빙선을 더 잘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우리도 핀란드처럼 미국에게 기술을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은 미국의 조선업이 몰락을 한 건 미국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게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해도 미국은 그 기술을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정작 기술을 가진다고 해도 건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문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요. 결론은 우리가 앞서가서 조급해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아마 미국은 처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제안할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말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니면 중국에게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구상에서 미국에게 군함을 건조해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는 마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하나는 미국의 K9이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궤도형이라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기사들은 여러분도 보셨죠?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인 AUSA 2025가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에 우리 하나도 참가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는 차륜형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한 기사는 수십 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사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제가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틀렸다 맞았다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솔직히 오히려 저는 그 영상을 만들면서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반대로 그런 질문을 받으니 좀 이상했었습니다. 제가 한화가 차륜형 자주포를 미국에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작년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의 블로그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한화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차륜형 자주포의 조립을 본격화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그걸 보고 영상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한화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이미 관련 기사가 나왔고요. 아마 최근에 미국 자주포 사업에 대한 기사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현지 법인은 그 기사에서 거의 차륜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K9A2의 차륜형 버전이라고 나중에 잠깐 언급합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의 기사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륜형 자주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야 이미 작년부터 그 사업에 차륜형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내용이 보였겠죠. 당장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심지어는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에서도 차륜형 K9A2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륜형이 K9이 될 수 있습니까? 두 자주포는 전혀 다른 자주포인데 말이죠.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한화가 미국에 K9을 제안하고 있는 줄로 알게 되는 거죠. 확실히 같은 기사를 봐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그래서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풍산의 탄약 수출 이야기로 넘어와서 저번에 풍산이 현대로템에게 8천억 상당의 탄약을 납품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다른 곳에서는 전부 폴란드 수출용 탄약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 탄약은 폴란드 수출용 탄약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K287 도비방지 연습 예광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탄이 무슨 탄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전차가 훈련을 할 때 쓰는 탄인데요. 기존 연습 예광탄은 표적에 명중을 하게 되면 그 도탄이 옆으로 튀게 되고 그럼 주변에 화재가 자주 발생을 했는데요. 그걸 예방하는 연습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능이 개선된 연습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확실하게 알려진 120mm 포탄은 이 녀석뿐입니다. 그럼 다른 탄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폴란드는 앞으로 총 3가지 정확히 세부 분류로 하면 6가지의 120mm 포 전차를 운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독일로부터 중고로 도입한 레오파르트 2 A5를 일부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차를 개량한 레오파르트 2PL을 운용하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1A1SA 전차. 이 녀석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해주고 그 대체로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전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도입한 M1A2 셉투3.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는 흑표 GF와 그리고 앞으로 만들게 될 흑표 PL까지 총 6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6종의 전차에 탑재되는 120mm 전차포도 각각 다르고요. 레오파르트2에는 L55가 그리고 우리 흑표에는 우리 현대 위아가 만든 CN08이라는 전차포가 그리고 미국의 M1에는 44구 경장 전차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전차포의 구경은 120mm로 같지만 포신의 길이도 다르고 약실압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 사용하는 탄약도 다르고요. 그러나 당연히 폴란드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폴란드는 이 3가지 전차포에서 동일한 포탄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폴란드는 이 3가지 전차포에서 독일의 철갑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상호 호환성 시험을 했고 전부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철갑탄은 독일제가 도입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는 전차의 도입국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사용되는 포도 각각 다르지만 포탄만은 동일한 포탄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현명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날개 안정철갑탄을 우리가 판매할 리는 없고 만일 우리가 폴란드에 전차포탄을 판매한다면 남는 건 성형작약탄뿐인데요. 문제는 폴란드는 우리 흑표 PL에 120mm 전차포에 자동신관 장입기를 탑재해달라고 했고 미국의 M1 전차에도 자동신관 장입기가 탑재되어 있고 독일도 자동신관 장입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현대의 전차들의 주포에는 자동신관 장입기가 탑재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전자식 프로그램 신관에 신호를 장입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K21 장갑차에 사용하는 40mm 포에 이 자동신관 장입기가 달려있고 이 자동신관 장입기를 활용해서 K236 복합기능탄에 탑재된 전자식 복합신관에 포탄의 터질 시기를 입력해서 공중폭발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요즘은 120mm 전차포에도 이런 기능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대표적인 전차탄으로는 독일의 DM11이라는 탄이 있고
미국에는 M1147AMP라는 탄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AMP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요. 당연히 성형자격탄의 기능도 있어서 적 기갑 차량을 공격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신관 장입기에 의해서 입력되는 시한신관이 있어서 적 보병의 머리 위에서 터지는 공중폭발 모드도 있고, 특히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게 시한신관으로 일종의 지연신관 역할을 해서 적이 숨어있는 건물의 벽을 관통하고 건물 안에서 터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마지막 기능이 시가전에서 엄청나게 유용하다고 해서 요즘 이 포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120mm 전차포의 자동신관 장입기는 이런 신형탄들의 전자신관에 신호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흑표에는 이런 기능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전차 포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흑표 전차의 주력 성형 자격탄은 K280인데요. K280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 자격탄도 폴란드에 판매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한 건데요. 문제는 독일의 DM11이나 미국의 AMP 같은 탄이 개발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 탄들은 성형 자격탄의 일종의 전자식 시한신관을 탑재한 탄인데요. 당장 전자식 시한신관은 이미 우리 K21의 K236 복합기능탄에 탑재되어 있고 자동신관 장입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와 다른 점이라면 우리 K21에는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120mm 전차포에 탑재되는 건 비접촉식 신관 장입기로 우리 K21에 탑재된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와는 다른데요. 그러나 이게 그리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교통카드와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게 비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 기술도 우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위해서 개발하냐면요. 우리가 개발하는 CIWS2에는 바로 전방확산탄이 들어가고 전방확산탄에도 전자식 시한신관이 들어가고 비접촉식 신관 장입기로 신관을 장입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문제라면 과연 이런 기술들을 결합해서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 내에 미국의 AMP탄에 준하는 탄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기술은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아예 신형탄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폴란드가 도입하는 120mm 성형 자격탄은 우리나라의 탄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에 풍산에서 모종의 신형 120mm 탄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 종류는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탄이 저의 추측으로는 바로 폴란드를 위한 새로운 자동신관 장입기가 들어가는 신형 복합기능탄이 아닌가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추측을 하냐면 우선 얼마 전에 현대로템에서 공개한 흑표 PL 홍보용 CG 영상을 보면 흑표 PL에는 미국의 AMP탄과 거의 유사한 신형탄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건 그 부분을 제가 캡처한 사진이고요. 바로 이게 미국의 AMP탄입니다. 누가 봐도 같은 탄이죠. 그럼 우리 흑표에 미국의 AMP가 탑재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의 AMP는 너무 고가의 탄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탄약 공급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폴란드가 아무리 미국으로부터 AMP를 도입하려고 해도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까지 미국이 납품해 줄 수 있을 리도 없고요. 폴란드는 수천 대의 전차를 앞으로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차들에 미국의 AMP를 도입해서 운용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AMP에 준하는 탄을 우리 풍산에서 개발을 해준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워낙 많은 물량이 폴란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AMP를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풍산이 신형탄을 빨리만 개발해준다면 우리 풍산에게 납품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산은 폴란드 국영방산회사인 PGG와 폴란드 현지의 탄약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이 공장에서 155mm 포탄과 120mm 포탄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120mm 탄이 연습탄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풍산이 2026년까지 신형탄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신형탄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의 주력 성형 자격탄인 K280도 구조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의 성형 자격탄에는 바로 근접신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흑표는 헬기를 주포로 공격해서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차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K280에 근접신관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형 자격탄은 다른 전차의 성형 자격탄이 앞부분이 원기둥형으로 생긴 것에 반해서 앞부분이 원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탄에 탑재된 근접신관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전자식 시한신관을 탑재만 해주면 바로 미국의 AMP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의 K280을 개조해서 미국의 AMP로 만드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결론은 저희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번 계약은 우리 풍산이 신형탄을 개발해서 폴란드 국영기업인 PGG와 합작으로 건설한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2026년부터 신형탄을 납품하는 계약이 아닌가 합니다. 솔직히 이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영상에 올리면 안 되는 건데요. 이미 제가 해놓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틀릴 것 같아서 사전에 면피용으로 영상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하면 할수록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서 제 말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면피용이라는 거죠. 결론은 저도 이처럼 최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틀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피용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코 기사 하나 보고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무조건 제 말이 옳다고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말을 맹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이번 내용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내용이고 다만 제가 아직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아서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